뉴스엘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 코너죠. 릴레이 인터뷰 민생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엘라이브를 두 번째로 찾아주신 손님입니다.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장태평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좀 좋습니다. 네. 네. 올해가요 유엔이 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뉴스엘라이브에 두 번째 오셨고 네. 유엔도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두 번째로 지정을 했고요. 이게 13년 만에 다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협동조합을 중요하게 보는 거겠죠. 협동조합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직한 공동체입니다. 예. 이 공동체는 공동 소유라는 점, 그리고 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특징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농업인들이 농협을 만들고 어업인들이 수협을 만들고 또는 1차 산업뿐만이 아니고 이 카센터라든가 세탁소에서도 협동을 해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대기업하고 경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혹은 어떤 의사들이 모여 있는데 의사들이 혼자 MRA나 이런 큰 중장비를 구입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협동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면 우리 환자들이 저렴한 진료비를 받을 수 있고 또 개인 택시 운전기사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회사 택시보다 더 우월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됐는데 2008년에 세계에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도산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렇죠. 협동조합 성격을 가진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건재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유엔에서 이거 협동조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경제에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예. 그래서 정한 게 2012년에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정하고 협동조합을 확산하자 이런 운동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해 말 2012년 말에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어서 협동조합 확산하는 노력을 했고 예. 지금 한 2만 7천여 개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협동조합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일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우리 경제 이제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지금 경제 구조, 사회 구조가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소규모 경영체들은 이런 전환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약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대전환기에 유엔에서 생각한 게 협동조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협동조합 정신 그리고 협동조합 운영 체계를 기업에 좀 전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지금 세계 협동조합의 해를 정한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규모가 소단위이고 이래서 어떤 경쟁력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비용이 고비용, 저효율 이런 체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뭉쳐서 규모를 키워나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중소기업 자영업이 많은 이런 형태에서는 어떤 역동 경제로 이렇게 활발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이 협동조합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촌, 어촌, 산촌 이야기를 좀 해보죠. 농산어촌 소멸과 함께 고령화도 신속히 진행이 되니까 고령농도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농업 인력도 부족해지고 이래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책을 제안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농산어촌이 지금 인구가 격감하고 있고 고령론이 많아서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위기가 맞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농업의 특징이 소농, 가족농 형태거든요. 그 이야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떤
규모에서 오는 규모의 이익이나 또는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키워주기 위해서는 영농조합 또는 농업회사 이런 형태로 경영체를 바꿔주고 예. 또 기업에서 경영하는 그런 경영 방식을 도입을 해서 기업농 형태로 바꿔주면 그 어떤 저효율, 고비용 이런 체제를 바꿔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소농, 가족농 형태의 농업을 기업농 형태의 농업으로 전환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좋은 예가 경북에서 지금 늘봄 영농조합이라고 있는데 80농가가 33만 평을 농사를 공동으로 경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가별 어떤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가장 우리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번에 발생한 대형 산불일 겁니다. 이 산불로 사실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책 강구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할 거고요. 또 산림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이번 산불로 피해 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피해를 받은 그 희생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께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생한 근원들을 많이 기후 이변에서 많이들 그 원인을 찾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첫째는 기후 변화에 상응하는 산림 관리 방식 이런 거를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 진화에 있어서는 예방과 그 초기 진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그 임도를 빨리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나게 되면 그 빠른 시간에 그 현장에 인원과 장비가 도착을 해서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임도가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보면 임도가 잘 돼 있는 지역과 임도가 안 돼 있는 지역의 어떤 진화 속도를 비교해 보면은 천양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현황을 보면은 우리 임도는 헥타당 한 4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비교를 해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정말 빈약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도로공사와 같은 유사한 그런 임도 공사를 설립을 해서 임도를 조기에 많이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임도는 길이라는 거 이외에 사실 산림 관리를 하는 SO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병충해 관리라든가 산불 관리, 또 산림 여러 관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인근의 소통 역할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도를 빨리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